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구는 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안 보죠.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님 오셨기에 대표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요. 방해하고 찌거든 말고.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이 잘 안 들어요.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뭐예요. 네, 대구시장과 민주당 대표가 대구시청에서 만났는데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마치 같은 당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홍준표 시장이 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많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도 대통령은 또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는 좀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앙 정치에 또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 현안으로는 신공항 문제라든가 또 달빛 내륙절도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좀 야당 대표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위상도 세우고 메시지도 내고 실상 대구시의 현안도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의 자신은 굉장히 노련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여야 대표라든가 또는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대화나 협치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은 지금 호평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방행정에 전념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을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자신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굉장히 귀재이시거든요. 예. 이번에 확실하게 네 가지를 지금 이번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만나주는 정치인.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 근데 자신은 만났다. 차별합니까? 그게 네. 확실하게 달랐고요. 두 번째는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 즉 정치를 몰라. 그러니까 정치 모른다는 게 오늘은 그래도 이 뭐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을 칭하지 않았지만 홍준표 시장의 일관된 표현이에요. 아니 정치를 모르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정치를 모른다는 사실을 사실은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정치 구단이야라는 걸 지금 포지셔닝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중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중도표가. 양 진영이 아니라 나는 중도야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서진. 즉 지금 양 최고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양 최고위원이 5.18 문제라든지 이런 광주 호남 지역의 분들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복귀하기 위해서 5.18에 아마도 전 당이 지금 다 국회의원들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진, 즉 이 달빛 뭐 그 열차라든지 또는 지금 광주를 대표하는 정당의 이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이렇게 네 가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대권에서 상당히 자신을 지금 이 차별화된 그런 정치인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표현하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정치를 지금 하냐 지금 당이 어떤 입장이고 총선을 1년 남두고 당 각 그 지자체장도 사실은 지금 비상에 걸려야 되거든요. 당과 함께 물론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 중립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나 시도당을 포함해서 지자체장들도 사실 그 이 당이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은 지금 똑 떨어져 나와서 자신만의 어떤 정치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는 게 아니냐. 당연히 당에서는 비판하고 우려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짧은 만남을 보시고 네 가지 의미나 이제 뽑아주셨는데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당 대표 일종의 뒷담화, 옹졸하다 이렇게 한 거는 그냥 개인 감정을 불만을 표출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개인 감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시장은 원래부터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예. 서열도 중요하고 남녀의 어떤 그런 이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바로 김기현 지금 당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일 때 대변인 하고 자신이 지명한 대변인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지명해 준 그런 그 정치인인데 나한테 그래도 깍듯해야 되잖아.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좀 있으신 분으로 전 느껴져요. 그래서 예. 지금도 딱 표현이 당대표에 대해서 옹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감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옹졸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렇게 대구시청에서 대화를 나누는 나는 굉장히 통 큰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한 걸까요?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예. 이정구 평론가님이 아주 평론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쓴소리하는 또는 바른 소리하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상임 고문에서 해촉한 것들은 굉장히 옹졸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상임 고문은 당의 어른이고 또 쓴소리나 바른 소리 하는 역할을 하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해촉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영호 최고라든가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하는 문제도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처음에는 괜찮다,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리더십 논란도 있고요. 또한 홍준표 시장이 독특한 게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 싸운다. 라고 또 덕담도 했어요. 이건 예. 마치 경쟁자로서 좀 의식하면서도 나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예. 또 자신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만 대통령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대통령이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쓴소리 해주고 또 약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련한 정치인이고 차기 대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논쟁도 하고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도 하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가 대구시청을 가서 저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습을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앵커님이 전제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갈등을 풀어나가는 곳이지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구조 속에서 지역 갈등이든 아니면 계층 갈등이든 젠더 갈등이든 그 갈등을 대신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려면 사실 만나야 되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저는 이제 한 가지 토를 달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다면 뭐 통합이나 화합에 대한 그런 행보를 지금까지 보여왔는가, 민주당이 보여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야당인데 당연히 여당,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경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는 경선에 승복을 하고 집권 여당의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 국경을 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판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 되길 바라는 저주에 가까운 게 아니냐. 아직 대통령이 외국에 가기도 전부터 참사라는 용어부터 예. 딱 붙여서 이렇게 그 프레임화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돌아오자마자 한나라당은 아주 높은 수준의 외교였다라고 짤막하게 논평을 해요. 그건 어쨌든 거기에 보수당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도 많고 비판할 대목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방미가 큰 어떤 예. 오류 없이 한 것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떤 평은 사실 야당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저는 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반론을 듣겠습니다. 뭐 프레임화라고 하시는데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가 말한다고 해서 프레임이 될까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가 이슈화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가서 한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굴욕 외교를 하고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외교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사실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야당 대표가 통 크게 대통령이 뭘 하는 거 좋죠. 근데 대통령이 만나자고 서너 번 얘기해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저는 그래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야당 대표 만나서 대화를 하셔야죠. 1년 이상 만나지 않은 어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정치인, 대통령이 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정쟁이 전쟁이 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당적이 달라도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책방 잘 차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첫 주에 한 10,000하고 도서관 나갔는데 5,500건 정도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방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특히 이제 책방 책도 가지고 대표님 너무 귀여워. 이에 나온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책 하나 올라가. 책을 사야 돼. 나머지는 책을 사세요. 자, 책 삽시다. 네, 홍준표 시장 만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은 이재명 대표 모습 보셨습니다. 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금 뭐 커플룩을 입고 책방지기를 같이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커플룩을 입고 같이 책도 팔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고요. 지역 주민들과 저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편해 보였어요. 전직 대통령과 현 야당 대표가 만나서 저런 모습들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친문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아니라 서로 계파가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좋고요. 또 책을 팔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책만 파는 수익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잊혀지고 싶다고는 했습니다만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어떤 위상과 그리고 앞으로 저런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적이고 공정한 정치 혁신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첫 주에 5,500건 팔렸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은 수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수익도 예. 상당할 것 같고요. 예. 아마 또 저 수익이 나오면 저 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 활동으로 많이 아마 사용하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열정페이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들 지역 활성화 이런 모습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들은 좀 훈훈한 미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화는 정치인에게 일종의 의무와 같은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좀 뼈 있는 말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또 저 홍준표 대표가 지금 표현했던 것과 또 다른 버전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뭐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훈해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훈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실 그 직전까지 친문과 친명 그런 지지자들 간에 정말 많이 전쟁을 벌였거든요. 커뮤니티 속에서도 일부 친명 지지자들은 이번 그 책방과 관련해서 정말 혹독하게 비판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개인 사업자를 내냐, 뭐 공익운운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 물론 그거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셀럽들이 책방 많이 열잖아요. 그런데 셀럽들이 책방을 열면 바로 그 지역의 아까 그 책방들이 전부 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셀럽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특화된 책만 팔아요.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아나운서, 지상파 아나운서가 뭐 저 서울에 뭐 책방을 냈는데 시집만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책방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랑방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방이 아니라 이건 지역 사랑방을 만들려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하지 말았어야 돼요. 조용히 지역에 있는 분들과 조용히 자신의 저기를 하면 되는데 8억 원을 들여서 책방 만들고 매일같이 보도 자료처럼 나오고 그런 친문들이 버스 타고 대절해서 줄 서서 책 사는 풍경이 과연 지역 사랑방을 만드는 거냐. 지역민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친문 지지자들이 줄 서서
추워서 책 사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가서 무슨 사랑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취지부터 대단히 잘못됐다. 총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한 지역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저런 정말 퍼포먼스를 매일같이 벌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어디로 받겠습니까? 이쪽 부산 경남은 당연히 책방에 가갖고 그 한 번씩 사진 찍고 그 사진 찍은 걸로 포스터와 아마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현 대표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자기가 공천의 어떤 공천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두 분은 웃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서로 오고 가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예, 책방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어제 훈훈한 일정을 좀 전해드렸는데요.